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의 제목 급여 수익률 28.6% 궁금하시죠? 영상을 보면 말미에 그 결과가 나오고요. 이번에 저는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어떠십니까? 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꼼꼼하게 보시고 올해 대응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023년 2월 28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노후 대비 둘 다 잡을 수 있냐? 급여로.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말정산은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부분을 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면요, 과세표준에 산출세액을 곱해서 마지막 세액공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제 금액을 이제 제가 받을 수 있을지 배타내야 될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소득공제는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소득공제가 끝나면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받았던 연말정산 표를 이제 접어두시게 하고 다시 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복귀 차원으로 복귀를 하시고 올해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저의 급여는요, 4,077만 9,610원 중에 비과세가 있습니다. 120만원. 매달 10만원씩 받는 건데, 빠지고, 이제 3,957만 9,610원이 저의 과세,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근로소득 공제로 저의 급여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18만 6,941원이고요. 그래서 이 3,957만 9,610원을 1,118만 6,941원을 빼면요, 저는 2,839만 2,669원이 근로소득 금액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해당하는 소득공제는 일단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다 똑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이건 전부 다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이거는 다 공통이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건 주택, 임차 차입금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네, 소득공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통분모가 빠지면은 뭐 주택 임차 차입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공제는 저와 아내, 부양가족 한 명이 있어가지고 4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건강고용보험료 합쳐서 351만 2,300원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국민연금 부분인데, 이거는 저의 노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렇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일단은 제가 169만 920원을 내지만 이제 사업주도 내주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300만원, 330만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국민연금이 만약 없어진다.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사업주가 내어주는 부분이 없어진다. 두 번째, 소득공제가 없어진다. 크게 두 가지가 먼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이 있는데요. 연 400만 원 한도인데 저는 34만 6,720만 정도인데요. 요 정도 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월세를 사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제 월세를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은행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택 임차 차입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383만 5,109원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 소득공제고,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 혹은 20%중 적은 금액을 해당하고, 그 이유는 2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데, 제가 해당하는 부분은 요 한도에 들어가지만 신용카드는 383만 5,109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높으니까 왜 이리 높으냐? 예, 공제율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공제를 받으면요, 종합소득 가표는 저에게는 1,615만 5,122원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과표를 이제 산출세액으로 곱합니다. 근데 저는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멀리 갈 것도 없이 두 번째 1,200만원 초과에 4,600만원 이하 세율 15%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산출세액은 134만 3,268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 납부를 하냐? 아니죠.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세액공제도 엄청 많지만 제가 해당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연금세,
계좌 세액공제, 보장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요, 총 900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3,300만 원 초과에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68만 7,363원을 세액공제를 받고요.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한도 700만 원 다 채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16.5%에서 115만 5천 원인데요. 사실 이미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다 받았지만 이미 저는 여기에 700만 원 다 채웠기 때문에 올해도 걱정 없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보장성 의료비를 전 내고 있기 때문에 연 12만 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 전액, 부양가족 연 105만 원 전액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세세하게 계산은 하진 않았고 이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부금, 정치자금, 뭐 법정, 우리사주, 지정, 종교 등등이 있는데 기부금도 조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부분도 또 받을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 저는 작년 12월 26일부터 월세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혜택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올해에 대해서 작년 12월 26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가 기대된다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해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까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산출세액은 134만 3,268원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아서 저는 연말정산 100%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노후 대비를 일단 먼저 따졌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제목을 했을 때 28.6%가 여기 나오는데요. 국민연금 338만 1,840원 근로자와 사업주를 둘 다 냈던 이 부분이고 개인연금 IRP 합쳐서 700 연말정산 환급 134만 3,268원 받자마자 저는 연금 재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172만 5,108원을 저는 노후 대비 제 급여의 28.6%를 노후에 투자를 하였고요. 그러면 연말정산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네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를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신용카드를 25%를 사용하고 나머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25% 사용하는 게고 12개월로 나눠서 신용카드를 25% 그러니까 올해 받는 급여의 25%를 계산을 하여서 그 부분을 12로 나눠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직불, 선불, 현금 영수증 그리고 도서 저는 책을 한 달에 거의 8만원, 10만원 정도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쭉 가서 달에 연에 한 100만원 정도를 하면은 이제 요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 요 정도까지가 최대 제가 이제 신경 써서 할 수 있고요. 집 주변에 전통시장이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랑 뭐 이 부분은 놓칠 것 같긴 합니다. 연금은요 사실 9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700에 딱 900 늘었기 때문에 최대 148만 500원까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저는 원래는 안 넣었는데 넣을 생각입니다. 세대주고요. 무주택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1년 최대 240만 원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챙길 거죠.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00, 5,500만 원 이하고 이제 17%를 한도 750만 원 한도에서 17%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제 계획대로 한다면은 100% 연말정산 환급 받는 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어떠신가요? 그냥 덮으신가요? 받았으면 받았다, 뱉었으면 뱉었다 라고 끝내신가요? 아니죠. 한번 펼쳐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세액 항면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말에 10월, 11월, 12월에 가서 몰아서 한다? 그건 참 쉽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금 따져서 올해 연말정산을 올해 잘 쓰시고 내년에 연말정산을 조금 더 현명하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